이번 영상은 공실 상가를 낙찰을 받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실전 경험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볼 요량으로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과를 말씀드리면 돈을 벌었어요. 공실 상가는 뭐 좀 이제 기피하는 성향이 있긴 한데 잘만 고르면 좀 괜찮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또 상가 경매 상가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월세만 2천만 원, 그 다음에 팔았을 때 뭐 4천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그 경매하면서 실제로 판 물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면 6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20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경매로 초형 굉장히 작은 평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전용 면적이 26평. 그러니까 이제 26평이면 그냥 일반적인 상가죠. 근데 이제 1층 상가는 아니었고 그 위치는 좋았어요. 그죠? 중심 상업 지역에 8층 정도. 그러니까 고층 상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층이다 보면은 그 상가 사무실, 그러니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용한 자리 찾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고층을 좀 선호하는데 그런 상가였습니다. 작고 규모도. 그래서 이제 월세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월세는 대출 이자를 주고도 매달 30만 원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 수익이 월세 수익금이 30만 원, 그러니까 대출 이자 주고더라도 그러면은 1년이면은 360 정도가 나오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죠? 30만 원에서 72개월 6년이죠. 그래서 보니까 대략 한 2,5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월세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단 팔았을 때, 그러니까 낙찰은 당시 제 기억으로는 6년 전에 감정가가 1억 2,500 정도였어요. 1억 2,100인가? 아무튼 1억 2천 정도에 대한 어떤 감정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낙찰을 받았고, 아마 그때 당시 7명인가 8명인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1등으로 제가 8천, 정확히는 이제 8,500은 아니고 8,300인가? 그 정도 됐고, 2등이 7,600인가? 거의 한 2등이랑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억짜리 미만 물건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꽤 많이 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차순이라. 그래서 여튼 그렇게 뭐 비싸게 산 거 아니냐. 뭐 당시에 어떤 실제로 제가 낙찰 받고 가는데 차순이 하시는 차순이 2등으로 입찰 보신 분이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비싼 건 아니었거든요, 당시. 그래서 싸게 사서 뭐 차익 남으면 되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매도는 1억 3천에 팔았어요. 원래는 이제 부동산에다가 1억 3,500에 내놨었거든요. 그죠?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바로 산다는 사람이 있어갖고 좀 깎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1억 3,500이고 그리고 이제 차익은 4,500이죠. 근데 이제 뭐 세금 떼고 뭐 다 떼면은 여기서 좀 많이 빠지죠. 그래도 그 차익은 팔았을 때는 4,500 정도가 남았고, 그래서 이제 해당 물건은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이쪽 상가고요. 그래서 보시면 농협 건물이 보이죠. 그래서 중심 상업 지역에 이게 아마 8차선 대로변일 거예요. 중심 상업 지역에 이쪽 8층 상가였다. 이제 해당 상가의 복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복도랑 그 바닥 대리석이랑 그 다음에 그 측면 이 상가 상태랑 뭐 관리가 잘 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당 상가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1호, 하나는 2호. 그러니까 한쪽 상가당 각각 한 10평, 그죠? 10평 정도의 그 상가 사무실 썼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이 이제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간이 한 5평 정도 차지돼서 대략 5평 정도는 아니죠. 여기가. 그쵸? 한 2~3평 되려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포함하면은 10평, 11평 정도 되는 그런 상가를 2개로 놨습니다. 그래서 상가 전체는 뭐 깔끔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승강기가 2개가 운영이 되어 있고, 남자, 여자 화장실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가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가능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 위치가 상가에 대한 어떤 위치가 좋았어요. 아까 제가 그 사진상 보여드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8차선 대로변에 뭐 1층 상가는 아니었고 8층 소형평수 상가였는데 보시면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경매 낙찰 받았을 때는 위치는 좋은데 해당 상가 그러니까 8층에 총 10개 호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더 있었을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절반 이상이 경매가 나와갖고 그 층 자체가 다 죽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위치 좋으니까 뭐 수요 잘 맞춰놓고 하면은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이 좀 유효했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위치가 좋죠. 그렇죠? 상가 같은 경우는 투자할 때는 반드시 그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뭐 주택이야, 뭐 사람들이 사는 어떤 빌라나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위치가 살짝 나빠도 사람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수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위치가 안 좋아 버리면 꽤나 오랜 동안 공시를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요인은 임대 수요가 풍부했다. 그래서 이제 26평,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임대 수요를 파악을 해보니까 큰 평수, 그러니까 뭐 20평대, 30평, 40평대에 대한 어떤 임대 수요보다는 작은 평수 있죠. 10평대, 그래서 10몇 평, 뭐 이런 데 수요가 많아서 그러니까 상가 쪼개기 전략이 유효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시세에 준하는 월세를 맞춰놓고 거기에 맞는 당연히 수익률이 맞춰지니까 그 같은 동일 평수 대비 월세나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죠. 그래서 이제 매매를 잘 이루어졌던 그런 상가고, 그래서 이번 영상의 어떤 중요 요점은 그거예요. 그 공실 상가를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는데 꼼꼼히 따져보면, 그쵸? 꼼꼼히 살펴보면, 꼼꼼히 살펴본다는 건 뭐 다른 건 없고 그거예요. 위치가 좋고 임대수요가 풍부하면은 그래도 공실 상가여도 좋다. 근데 이제 공실 상가 같은 경우는 체납관리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체납관리비를 물어주고, 그리고 팔았을 때도 충분히 이익이 나면 공실 상가여도 괜찮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당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그 공실 상가, 뭐 경매로 공실 상가를 사면은 뭐 망한다던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 잘 따져보면 공실 상가도 꽤나 괜찮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는 게 이번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었네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공실 상가 낙찰받고 일어난 일, 그래서 여튼 이제 그 월세 차익도 그렇고 매도 차익도 꽤나 괜찮게 번 상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